걸작선 이번 주 영화는 당신의 인자함으로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대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눈뽕에 의한 눈뽕을 위한 오로지 눈뽕으로 존재하는 영화입니다. 단순히 액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장면은 정말 기가 막히죠. 이 장면은 매직 아워에 찍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직 아워가 뭐냐면 매직? 보통 일출 전 30분과 일몰 후 30분의 시간을 매직 아워라고 합니다. 하루를 통틀어서 60분 정도밖에 없는 시간이고 날씨에 따라서는 아예 없을 수도 있죠. 이 시간대에 촬영을 하게 되면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화면을 얻을 수 있지만 재수 없으면 촬영분을 홀랑 날려먹을 수도 있습니다. 날려먹으면 내일까지 또 생으로 기다려야죠. 은둔자 감독으로 유명한 테런스 멜릭 감독이 이 매직 아워에서의 촬영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영화 촬영 기간이 끝도 없이 늘어났죠. 한마디로 이 영화 다만 악은 보는 즐거움에 완전히 집중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대화씬조차 그때 그 일이 얼마 후에 날 찾아왔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화면을 쓰고 화면 구도를 잡는 장면들도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인천의 김춘성이라고 알아? 빛을 쓰는 방법도 아주 고급스럽죠. Can you speak English? 특히 이런 액션 씬들조차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서 분위기로 조져버립니다. 다른 영화의 비슷한 장면을 보면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I tell you, okay? 액션씬에선 속도를 살리는 고속 촬영 편집 덕분에 50 넘은 아저씨들이 치고받는데도 마치 토니자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박진감이 넘칩니다. 갑자기 훅 들어오는 슬로우를 사용해서 집중력을 고조시키는 방식도 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덕분에 액션씬에서 심심한 장면이 없죠. 말 그대로 참 잘 찍은 영화입니다. 로켓 촬영분이 많아서 스케줄 조정도 그렇고 기타 등등 여러모로 만만치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이고 씨발 칭찬하느라 힘들었다. See, that wasn't so hard. 카메라를 들고 잘 찍은 게 이 영화의 장점이라면 It does. 단점은 오랜만이네요 올드만 형. 그 외의 모든 것입니다. 일단 캐릭터 볼까요? 황정민이 연기하고 총질 대신 칼부림 전문이라서 정청 같아 보이는 거지. 얘는 그냥 레옹 짝퉁입니다. 첫 등장씬부터 레옹을 격렬하게 오마주하더니 Tonto downstairs. Tell him I'm coming up. He's coming up. 쓸쓸한 청부 킬러의
여자아이 때문에 살짝 갱생하려다가 같은 실수하지 않을 거야. 아저씨가 약속할게. 유민이 곁을 떠나지 않는다고. You've given me a tasteful life. I want to be happy, sleep in a bed, have roots, never be alone again, Matilda. 웬 개새를 만나서 객사한다는 결말, 그리고 여자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사이코랑 사이좋게 사요나라 한다는 점도 동일합니다. 뭐 수류탄 쓰는 것도 똑같죠. Shit. 거기에 한국 영화에서 백날 첫날 튀어나오는 국정원 출신이라는 편리한 설정을 넣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쓸모 없어졌으니까 이제 폐기한다는 겁니까? 임신한 채 헤어진 여자와 손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출국하러 가기 전에 들른 거야. 여자아이가 친딸이라는 설정을 넣어봐야 소용없습니다. Got no imagination. 오히려 이 추가한 설정 때문에 부작용만 일어나죠. 이유야 어쨌건 레옹은 남을 죽이면서 사는 킬러였지만 자기랑은 생면부지의 여자아이를 구해주고 그때부터 조금씩 다른 인간으로 변화합니다. 마틸다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그는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틸다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죠. 그런데 정청, 아니 인남은 지 목숨 살겠다고 임신까지 한 여자를 버리고 와서 연락이 오니까 방콕에서 연락이 왔다. 영주라는. 내내 귀찮아하다가 다시 연락 오거든 그냥 죽었다고 하세요. 서용주 사망. 죽었다는 연락을 받은 다음에야 시신 인도할 수 있는지 경찰에서 연락 오고. 꾸역꾸역 움직입니다. 적어놨다던데. 물론 그동안 연락을 안 한 건 그 여자가 위험해질까봐 그랬다고 핑계 대겠죠. Knowing only a random act of violence can take your life. No offense. I knew I was going to win. 그럼 여자가 한국도 아니고 방콕에 와서 살고 있는데 이따 봐. 한 번쯤 와볼 수도 있고 멀리서 지켜봐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자 쪽에서 애타게 연락을 취했으면 혹시 연락되시면 꼭 좀 부탁드릴게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와볼 수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그냥 쌩 까고 살다가 죽었다니까 와서 별로 슬퍼하지도 않다가 지 새끼 있다니까 그때부터 눈이 뒤집혀서 달려들죠. 살아있어. 열심히 연기한 황정민에게는 미안하지만 별로 호감 가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캐릭터 빌드를 그냥 지 편할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G드래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알아보죠. 레이. 그러니까 내 말은 나도 수시적에 개 돼지를 잡았다는 얘기야. 이 캐릭터가 G드래곤 같다는 비아냥을 듣는 건 단순히 이정재가 무슨 파리 오띠꾸띠르 수준으로 비싼 옷을 갈아입어대서가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이 캐릭터의 존재가 지나치게 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너무 튄다. 왜 그런 거 하니? 원래 이정재 배우는 외모와는 반대로 자기 안으로 갈무리하는 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입니다. 역대 최고의 등장씬이라는 이 장면에서조차 이정재가 연기한 수양은 살기와 욕망을 밖으로 뿜어내지 않고 숨기고 있죠. 뿜어내는 건 영화가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자가 진정 역적이상이다. 이정재가 연기한 역할 중에 유난히 첩자나 배신자가 많은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정재는 왠지 모르게 그런 역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반대로 황정민은 뿜어내는 연기에 강하죠. 신세계의 정청은 황정민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역할이었습니다. 농담이나 하면서 실실 쪼개고 있다가 갑자기 확 뿜어내는 역할이죠. 신세계에서 자신들에게 딱 어울리는 역할을 맡았던 배우들이
이 영화에서는 서로 역할을 바꾼 셈입니다. 황정민은 안으로 먹고 이정재는 밖으로 내뿜습니다. 그런데 황정민은 그나마 회상씬도 있고 숙소로 잠입해서 절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떠나도 된다. 만국 공통으로 먹히는 부성애도 있고 자기의 이야기를 풀어놓을 시간이 있지만 출국하러 가기 전에 들른 거야. 나 다시는 못 돌아올 수도 있어. 이정재는 없습니다. 난 나이도 어리고 나이도 없는데 누가 옆에서 대사로 줄줄 읊어주는 게 다인데다가 레이, 그 백정놈이 고래다 동생이었단 얘기지. 그나마 그 캐릭터라는 것도 진짜 흔하디 흔해 빠진 사이코패스 살인마라는 거죠. 싸다 싸. 상업적인 거지. 그러니 배우 입장에서는 뭔가 이 캐릭터에 포인트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자극적인 게 있어야 돼. 센 거. 킬러가 이렇게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옷을 입고 다니는 게 정상이지 무슨 이런 총처연색 옷을 걸치고 다니냐는 말을 듣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이죠. 여기 다 찍혔어 이 씨파 새끼야. 아마 이정재 배우가 직접 제안했다는 이 옷차림들에는 그런 사연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감스럽지만은 이것이 나의 반식이야. 뭐 아니면 많은 거죠. Suspicion of bribery. It's all in the wording, really. 사실 개또라이 사이코 역할의 양대 산맥인 조커나 I thought my jokes were bad. 안톤 슈이거 역시 눈에 안 띄는 스타일은 아니었으니까 Would you hold still, please? 대충 비슷하게 보이지 않을까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보였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아니? 이 지디병 걸려있는 힙스터 패션 모델 야쿠자 살인 청부업자가 Who the hell are you? 조커나 안톤 시거급이면 아마 나비도 맹금류에 들어갈걸요? 영화를 보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걸 굳이 설명하는 것도 웃기는 짓거리지만 레이라는 캐릭터는 여기저기서 조커를 열심히 따라하긴 합니다만 저녁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 우리 형제들을 패곤 했지. My father was a drinker and a fiend. 조커라는 대학당의 포스에는 어림도 없고 안톤 슈거처럼 움직이는 재앙이라는 느낌을 주지도 못합니다. 수십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대답은 얘한테는 앞에 두 명만큼 폼나는 동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가 맞았잖아요. 더 쉽게 말하자면 악당으로 안 보이고 지 형이 뒤졌다고 개 빡쳐서 그냥 왕정 수신 놈들 차에다 뼈다까지 그냥 싹 다 발라버릴 테요. 여기저기 개처럼 물어뜯는 중2병 환자로 보인다는 겁니다. 조커는 온 세상을 혼돈과 I'm an agent of chaos. 악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Everything burns. 안톤 슈거는 개인적인 감정보단 언제나 본인이 내세우는 원칙에 따라서 행동했죠. 그런데 레이는 도대체 왜 이 지랄을 떨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건가? 왜 인남을 못 죽여서 안달이 났는가? 난 너와 연관된 인간들을 모두 죽일 거야. 왜 태국의 마피아들과 다이다이를 뜨고 그것도 부족해서 경찰들하고까지 맞짱을 뜨면서 미친 개처럼 달려드는가? Why would you want to get him so badly? What the fuck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You don't need the money or the pain in the ass, and they will catch you. I don't remember anymore. The reason doesn't matter. 네, 지도 모르겠답니다. 아니 씨발 이게 무슨 달콤한 인생이야. 이젠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고지전이야 뭐야.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려서. I don't remember anymore. 그걸 네가 모르면 누가 아냐? 여기서 레이가 이렇게 정신 나간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The reason doesn't matter. 간단합니다. 그 새끼가 내 형을 죽였어 라고 말해버리면 이 영화가 너무 구려지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레이의 행동을 제대로 설명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또 이제 와서 얘가 무슨 조커 마냥 엄청난 큰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Some men just want to watch the world burn. No, that was my message service. 앞뒤가 안 맞아버릴 테니까요. 그 백정놈이 고래다 동생
동생이었단 얘기지. 그래서 이런 이도저도 아닌 멍청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I don't remember anymore. 영화가 궁색하니까 캐릭터가 개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까지나 쪽팔리가 일어나. 그리고 이 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미친 짓은 이정재 배우가 이런 옷들을 걸친 게 쓸데없이 멋있어 보임으로써 더 악영향을 받습니다. 덜 받잖아. 응? 얘는 깔맞춰서 옷 갈아입을 정신머리는 있어도 지가 왜 살인을 하고 다니는지는 잊어먹은 멍청인데 그 와중에 멋있으니까 더 모질이 등신같이 보이는 거죠. 원래 사이코 또라이 악당일수록 남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어도 어쨌든 자신만의 이유가 명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타노스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데 그냥 미친놈이라서 그렇다는 건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캐릭터 한번 만들어봤어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캐릭터의 행동에 도무지 이해도 공감도 가지 않으니까 관객은 영화를 재미있게 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싸움으로 갈수록 그저 이 두 살인 기계의 싸움을 구경하는 재미밖에 없는데 그마저도 다른 영화에서 수도 없이 본 장면의 재탕이거나 캐릭터를 가져온 영화에서 봤던 결말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으니 결말로 갈수록 영화가 시시해지는 겁니다. 다른 캐릭터들의 사정도 좋지 않은데 대표적인 것이 박정민이 연기하는 트랜스젠더죠. 얘는 느와르 영화에서 히로인이 등장하는 방식 그대로 등장하는데 나온 지 좀 지나고 나면 게이 드립의 희생양이 되거나 혹시 게이 아니죠? 아우 씨발로만 좀 노골적인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합니다. 너 저 감옥 들어가면 인기가 진짜 많을 거야. 이런 건 전통적인 캐릭터의 재해석이나 변용이라고 보기엔 너무 게으릅니다. 도대체 레이는 여기서 수류탄 2방을 던지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왜 칼빵을 맞은 황정민이 이렇게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건지, 이 캐리어는 도대체 뭘로 만들었길래 아무리 구르고 터져도 내용물엔 긁힌 상처 하나 없는 건지 뭐 이런 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 했는지 모르지만 바닥에 구멍 뚫고 빠져나왔나 보죠 뭐. 8년 전 얼굴하고 지금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거 보니까 황정민한테 힐링 팩터가 있나 보죠. 블랙팬서가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서 보내줬나 보죠 뭐. Vibranium? The Black Panther has been the protector of Wakanda for generations. 이해한다고. 왜? 그래. 제가 정말 열받는 건 이렇게 기깔나는 촬영을 해놓고 영화가 존나 촌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온갖 힙하고 멋진 촬영으로 도배를 해놔도 영화가 촌스럽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데 이 영화가 내세우는 캐릭터고 이야기고 간에 전부 어디서 봤던 것들, 두고 봐요. 내가 여기도 뜨고 말지. 저기서 구경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I don't remember anymore. 그렇다고 조립이나 제대로 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영화의 등급은 그 멋진 촬영에도 불구하고 6,000원짜리 성이네요. 6,000원짜리 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희 걸작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Creativity. Thing I don't know about, but I do. You're a fat fucking piece of shit. You know that, Ed? We do this shit for a living. Go.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눌러주세요. 뭘? 이걸. 그리고 이걸.